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선생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고 아파트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굉장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사람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많고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세를 사시고 반전세를 사시는 분들도 정부가 대출을 해주는데 이때 집을 사야 할까 고민도 많고, 제가 봐도 특례 보금자리론 5% 금리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3%대 금리가 있었던 시절이 있고 2%대도 많이 있었지만 저 역시 2.2%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본 사람으로서 5%는 충분히 높은 금리이지만 최근에 높은 전세 금리라든가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매력 있는 금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침체기일수록 핵심지로 가야 된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이유는 좀 설명드리겠지만,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청약은 하기 좋지만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저는 주택 경기가 굉장히 하락해가지고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약을 한 아파트는 어차피 미래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서 이게 신축으로 완성이 되고, 보통 우리나라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야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청약을 해서 분양을 했더라도 입주를 하고 매매가 될 때까지 4에서 5년 정도가 최소한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이 반등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신축 아파트로서 상품성을 갖고 있는 거를 잡으려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보다는 청약을 통해서 받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1주택자분들은 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게 좋은 시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오르는 시기에는 내가 갖고 있는 집보다 내가 이사 가려고 하는 집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침체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싸게 팔고 내가 이사 가려는 집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기간이긴 합니다. 다만 하급지가 언제나 상급지보다 싸게 팔린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1주택자가 2주택자가 되는 게 사실은 투자의 시작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만, 지금은 조정이 아직 끝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1주택자분들이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주택자 역시 지금의 매물을 정리해서 더 좋은 입지로 옮겨가는 게 필요한 시점이지, 다주택자가 다주택자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침체기의 특징은 상급지가 덜 빠지고 상급지가 반등 시에 더 빨리 반등한다라는 거고요. 새로운 상승기에는 주력 지역이 변화하게 된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2006년 버블7 시기에는 없었던 2010년대 중반에는 마용성이라는 말이 탄생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을지로 여의도 강남과 가까운 지구들, 즉 마포나 성동구에 신축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나온 말이었고, 직주근접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2006년에는 직주근접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2010년대에는 생겼던 것처럼 새로운 반등기에는 주력 지역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꼭 염두에 둬야 하고요. 최근에 대구 부동산 상황을 보게 되면 대구가 한참 오르다가 부진한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업자분들이 뭐 어디 부동산 프로에 나와서 인생을 바꾸러 부산에 갔던 것처럼 이제 대구에 간다는 분들도 많다 이러면서 뭐 대구의 미분양을 줍줍을 해서 인생을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끝도 없는 침체를 겪고 있죠. 대구가 하락이라는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침체죠. 다만 업자들이 좀 그 입을 조심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나오고 있죠. 지금 4에서 5%대 형성할 것 같고 9억 이하 아파트를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2020년 이전 가격이면 매수할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장위자이 레디언스가 지금 60%의 계약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에는 뭐 훈풍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억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선방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선당 후곰이라는 말이 있었죠. 먼저 당첨되고 고민은 나중에 한다 이랬는데, 이게 뭐 지금 60%의 계약률이면 처참하죠. 염두에 둬야 할 건 서울 시내 요지의 아파트가 이 가격에 분양하는 게 어렵기도 하겠지만, 두 번째로 염두에 둬야 하는 건 입지라는 것은 신축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아지려면 결국에 학군이 좋아져야 하는데 장위가 그렇게 학군이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 청약을 아직도 추천하고요. 분양가가 싸진 않지만 비싸지 않고 어쨌든 청약에 당첨되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무주택자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주택 포지션을 하게 되면 주거 안정이 되게 되고 대출금리가 높긴 하고 전세가 싸기 때문에 무주택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거는 좀 염두에 두셔야 하는 부분, 포기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는 부동산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느냐, 상급지를 골라야 됩니다. 반등시에 더 빨리 오르고, 말씀드렸다시피 상급지가 아닌 경우는 반등할 때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단지들, 신축이라서 올랐던 지역들 있잖아요. 결국에 이 지역의 하권, 근데 뭐 집 앞에 있는 보습학원 이 정도로 보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대치, 목동, 뭐 노원인데 노원은 너무 주단지가 많고 입지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대치 목동 지역이 좋고, 최소한 대흥동 정도는 돼야 이 지역들이 상승하는데 다음 상승기 때 주도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상급지로 가야 하고, 부동산 강사들 업자 말 믿지 말자라고 하는데, 이분들은 2021년 꼭지일 때도 내 집 마련은 언제나 오케이다라고 해서 영끌을 하게 했고, 여러분들의 돈을 소진시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목적은 강의를 팔고 책을 파는 거지, 여러분들의 주거 안정과 어떤 재산을 지키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